경매 물건 보는 거 막상 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 자체는 쉬워요. 그런데 좀 돈이 되는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무려 29,475건 이렇게 많은 물건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물건들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구간을 검색을 해보는 거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와, 이 물건을 그러면 최저가에 입찰하면 5천만 원 버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 제가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복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경매 물건 보는 거 막상 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 자체는 쉬워요. 그런데 좀 돈이 되는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검색을 하는 방법 그 자체를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조금 해보신 분들, 한두 건 해보신 분들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돈이 되는 물건을 찾는가, 교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검색하셔야 되는지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실제로 검색을 하는 방법들 이렇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검색하는 사이트가 통상 한 3가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에 나오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최근에 리뉴얼되긴 했어요. 그런데 리뉴얼되기 전에 사이트가 되게 엉망이었습니다. 뒤로 가기를 누르면 아예 새로 고침이 된다거나 이런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정보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 정보 사이트도 있고 무료 정보 사이트도 있는데요. 실제로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유료 사이트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무료 사이트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사이트는요,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 사이트가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예전에는 사이트가 좀 엉망이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그런 이미지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우스를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물건 상세 검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소재지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역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물건을 검색을 하고요. 기일을 정합니다. 기간을 오늘 촬영하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대략 한 3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여러분들 많이 검색하시는 건물로 가시고요. 주거용 건물, 아파트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사실 검색을 해도 충분히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경우 2주 이내만 나오네요. 벌써 여기부터 불편하죠. 이제 저희는 이미 경매 물건이 한 달 반 이렇게 뒤에 게 나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2주 거까지밖에 검색을 못하게 한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네요. 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건이 총 94건이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사진도 없고 되게 불편해요. 이 표 안에 텍스트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본다면 경매 물건을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것으로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 옥션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굿옥션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제 옥션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옥션원 사이트가 보기도 편하고 이용도 편리해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옥션원은 유료 정보 사이트라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있는 1일 무료 체험 버튼을 눌러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옥션원 가셔서 24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바로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대법원에서 검색했던 것과 똑같은 틀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검색에 가시고요. 물건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매각기일을 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를 잡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물건 개수가 조금 줄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좀 줄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제 아까는 이렇게 그냥 텍스트만 쭉 나왔다면 지금은 사진도 나오고 조금 더 뭔가 빨간색 글씨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또는 대항력,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런 식으로 힌트들을 많이 주는 거죠. 조회수 같은 것들도 표기를 해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옥션원을 좀 쓰고 있고요. 그런데 옥션원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료 정보 사이트다 보니까 좀 비싸요. 몇 년 동안 이 금액을 올리신 적은 없는데 대략 1년에 전국 기준으로
92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를 통해서 버는 돈이 92만 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경비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옥션원 사용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무료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경매마당이라는 사이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마당에 들어오셔서 경매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을 검색을 합니다. 서울 전체 용도는 주거용에서 아파트를 검색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 똑같이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물건을 적용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92건의 물건이 나왔는데요. 이게 개수가 다른 이유가 사이트마다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속도가 좀 달라서 그래요. 오늘자 물건들이 매각이 된 게 매각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마당은 조금 더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최저가가 높은 거 아니면 최저가가 낮은 거부터 검색을 해서 물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옥션원이나 경매마당이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다르죠. 아무래도 경매마당은 사진이 조금 더 큰데요. 하나를 눌러볼게요. 경매마당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무료 사이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신에 입찰에 필요한 50% 이상의 정보들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른쪽 보시면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나 평면도 이런 것들은 유료 회원들만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예 그냥 경매를 오늘 처음 검색하신 초보분들이시라면 경매마당을 통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 검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건 검색은 제가 자주 쓰는 사이트인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 옥션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옥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옥션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쓰시게 될 핵심적인 기능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매 검색 버튼입니다. 아까 확인을 했었죠? 두 번째가 지도 검색입니다. 일반 이렇게 표로 보시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아는 지역만 입찰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지도 검색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심 물건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관심 물건을 등록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 물건이 어떻게 매각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옥션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관심 물건만 모아서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으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물건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검색 버튼을 눌렀고요. 종합 검색으로 이렇게 뜨게 되면서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필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께서 어떻게 경매 물건 검색하셔야 되는지 순서대로 한번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 한쪽에 옥션원 키시고 바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입찰하기 전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은 무려 29,475건 이렇게 많은 물건이 진행 중입니다. 2만 개의 물건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3만 개나 되는 많은 물건들을 다 검색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물건들도 굉장히 극소수에 속합니다. 경매 물건 검색하시는데 시간 아끼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입찰을 할 수 없는 물건들을 보지 않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투자금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짜리 아파트, 200억짜리 아파트 볼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말이죠. 물론 재미삼아 검색할 수는 있지만 시간을 아껴야 되고 실제로 투자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면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실제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로 그것들만 나오게 필터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금에 맞춰서 낙찰가를 먼저 정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꿀팁입니다. 낙찰가의 상한선은 투자금의 3배 또는 3.5배 정도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입찰가의 상한선을 투자금의 4배로 하시게 된다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돈을 구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테리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투자 자금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배는 얼마죠? 1억 5천만 원. 3.5배라고 한다면 1억 7,500만 원이 됩니다. 1억 7,500만 원을 낙찰가의 상한선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최저가를 보시면 왼쪽에 최저가의 하한선이 있고요. 오른쪽에 최저가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최저가의 상한선에서 1억 7,50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물건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무려 3만 건의 물건에서 18,000건의 물건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직도 18,000건 되게 많은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18,000건 볼 게 아닙니다. 18,000건 중에서 대부분 90% 이상의 물건들은 토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검색을 하면서 단기간에 차익을 낼 수 있는 환금성이 좋은 주거용 물건들로 이걸 좀 제한을 해볼게요. 그래서 주거용 물건으로 제한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된다면 18,000건이 7,000건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선생님 7,000건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7,000건을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찰 횟수를 추가할 거예요. 신건의 물건들을 검색하지 않고 한 번 이상 떨어진 물건들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물건이 아파트, 주택, 원룸, 빌라, 근린주택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파트만 하는 것으로 필터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각기를 설정할 건데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물건들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구간을 검색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주 뒤 물건들을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2월 9일부터 2월 13일 일주일치 물건만 검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입찰을 하실 수 있는 지역들이 각자 다르실 겁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본인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주 잘 아는 지역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를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로 줄여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7,096개의 물건 중에서 이 필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물건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5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5개의 물건만 조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치 말고 2주일치를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됐을 때는 5개가 아니라 물건이 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만 개의 물건 절대 못 보죠? 하지만 7개의 물건 여러분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7개는 검토를 하셔야 그래도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 필터를 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루 30분 정도만 보셔도 좋은 물건을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물건을 7개를 검색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물건의 주소와 금액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안전한 물건인지 파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들을 클릭해보는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이 화면을 경매정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매정보지 보는 법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2025 타경 501975 괄호 열고 1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을 이 물건의 사건 번호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럼 이 물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2025 타경 501975-1번 사건인 겁니다. 실제로 경매 물건과 이 사건 번호는 1대1로 대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번호를 가진 물건은 단 하나, 이 사건밖에 없는 거죠. 이 물건의 매각기일은 2026년 2월 10일이고요. 진행은 경매 6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이 물건의 주소지가 나오죠.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에 있는 한 아파트고요. 이 물건은 감정가 2억 2,500만 원에 시작하였고 한번 유찰되어서 1억 5,750만 원에 2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매각기일은 2026년 2월 10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이번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죠. 지금 최저가가 1억 5,750만 원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팔 수 있는 금액이 1억 5,750만 원보다 낮다면 이번에 차에 입찰을 하면 안 되겠죠. 한 번 더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물건이고요. 그러면 이 물건이 실제로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면요. 옥션원에서는 네이버 단지 정보라는 이런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아까 봤던 물건과 같은 평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평형 기준 나와 있는 경쟁 매물은 2억 500만 원,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됐던 금액들도 대략 2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렇다면 지금 경매 물건을 1억 5,75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물건보다 무려 5천만 원 싸게 매입하는 게 돼요. 그렇다면 이 물건은 이번에 차에 입찰을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물건을 그러면 최저가에 입찰하면 5천만 원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권리 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리 분석이 어떤 거냐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가 이외에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은 넘어가고요. 제가 별도로 권리 분석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옥션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경매정보지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고수분들, 사실 모두가 좀 들어야 됩니다. 모두라고 하면 경매로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모두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건, 두 건, 많게는 5건까지 낙찰 받아보셨지만 아직은 큰 수익을 내지 못한 분들, 한 건 해가지고 겨우 1,000만 원 이렇게 남기고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을 꼭 자세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풀려 있죠. 이 물건이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얼마인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공개가 된 오픈북 테스트를 하는데 전부 다 100점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상대 점수가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입니다. 실제로 수익이 낸 사람들을 카피하고 따라해보는 것이죠.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에 대한 후기를 올리기도 하셨고요. 어떤 사람들은 책으로,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수익 인증 관련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
제가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복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매각 물건 복귀,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경매 참여자 중에서 매각 물건 복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실전 투자자 중에서도 매각 물건 복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매각 물건 복귀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인지조차 못 하시는 경우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매각 물건 복귀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복귀란 실제로 낙찰된 물건들의 낙찰가와 입찰 인원 정도를 파악을 하고요. 어떤 물건들이 경쟁이 적은지, 어떤 물건들이 낙찰가가 시세 대비 많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각 물건 복귀를 간단하게 진행을 한다면 실제로 낙찰된 당일 보거나 아니면 매주 금요일 오후에 그 주에 낙찰된 물건들을 복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고수의 시선으로 2단계 레벨 2에 복귀를 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지난 물건들, 예를 들어 낙찰된 지 3개월 이상 된 물건들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실거래 데이터까지 등기부 등본을 까서 같이 연결을 해서 본다면 어떤 물건이 돈을 많이 남겼는지 여기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2025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1년치 전국 매각 물건 데이터를 전부 다 등기부까지 까는 거를 복귀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한 달 내내 걸렸어요. 그거를 다 하는데 한 달 내내 그걸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한번 하고 나니까 어떤 특수한 지역에 계속 좋은 물건들이 좋은 금액에 낙찰된다. 이런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비싸고 중요한 데이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각 물건 복귀를 통해서 알게 된 데이터와 패턴을 통해서 실제로 입찰을 하고요. 수많은 사이트에서 AI 관련된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AI로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아직 그런 사이트나 기술이 나오지 않았고요. 추후 이런 알고리즘들을 개선해서 충분히 나올 여지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저처럼 매각 물건 복귀를 습관화하시고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가신다면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나는 물건들을 찾으실 수 있으니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매각 물건 복귀 어떻게 하는지 화면을 보고 함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매 물건 검색으로 가고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어떤 필터로 검색을 할지 함께 지정을 하셨었죠? 그러면 개인별로 맞는 필터에 맞춰서 앞으로 진행될 물건이 아니라 해당 필터가 최근 6개월 동안 매각된 물건들을 검색하는 걸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물건 현황을 진행 물건이 아니라 매각 전부로 가고요. 기간을 대략 6개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6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물건을 검색을 할 거고요. 똑같이 아파트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1억 7,500만 원이었죠? 이 아래 물건들을 검색을 하고요. 지역은 제 기억에 대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전 물건들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같은 필터로 대전에 매각된 물건들이 151 이렇게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저가 버튼을 눌러서요. 최저가가 가장 높았던 물건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 이 물건 낙찰받아서 팔았을 때 수익을 남기려면 감정가가 시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몇 프로 정도의 낙찰받아야 될까요? 저희가 입찰 보증금만큼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90% 아래로 낙찰을 받아야 냈던 보증금만큼의 순이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나 이것저것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감정가 대비 90% 아래로 낙찰된 물건들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물건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에 있는 담소로 아파트가 감정가 대비 78%에 낙찰됐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실제로 수익을 남겼을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낙찰가는 1억 9,500만 원이었고요. 84 타입의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5층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실제 현재 호가와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소로 아파트는 낙찰가가 1억 9,500만 원이었는데 나와 있는 물건은 2억 5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낙찰받은 물건이 실제로 팔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물건이 5층이었죠? 실제 거래 데이터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물건은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 저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물건은 실거주가 낙찰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물건은 실거래가, 최근 실거래가가 2억 3천이니까 2억 3천 대비 낮게 받은 건 맞아. 하지만 세후 2천만 원 이상, 세후 3천만 원 이상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었어요. 이 물건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에 있는 담소로 아파트,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는 경쟁률은 떨어졌으나 그래도 낙찰가는 꽤 높았다. 이렇게 복귀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담소로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다면 이 금액보다는 낮게 입찰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매각 물건 복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매각 물건 복귀만 가지고 길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의 결론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경매에 입문하게 되신 왕초보 회원님들 축하드립니다. 경매는 정말 강력한 부업입니다. 1년에 5천만 원 수익 충분히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세후 5천만 원 남기기 위해서는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남기는 경매는 쉬운 경매가 아니라는 거죠. 경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남기는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경매 물건 검색과 매각 물건 복귀를 정말 장담합니다. 딱 한 달만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신다면 한 달 뒤에는 정말 상위 20% 이내의 경매 투자자로 순식간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꼭 한 달만 꾸준히 노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든 고소 투자자든 보편적으로 알아야 될 꿀팁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꿀팁입니다. 바로 내가 입찰하지 못하는 금액대의 물건들은 검색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자는 건데요. 저희가 투자 자금이 1억밖에 없는데 물건을 100억짜리, 200억짜리 검색한다는 것은 저희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의사결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색을 하실 때는 저희가 입찰 가능한 금액대 물건들만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파트는 한 번 떨어졌을 때 입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빌라와 오피스텔은 2번 떨어졌을 때 입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파는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대 구성원들이 적기 때문에 관리실에 축적된 장기 수선 충당금 등으로 누수 같은 이런 하자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입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거용 물건들을 보실 때는 매매사업자로 매도 시 건물분 감정가의 8%에서 10%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가세를 꼭 체크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어떤 회원님께서 낙찰을 받으시고 저에게 연락을 선생님 물건 굉장히 싸게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부가세를 감안했을 때 아무리 봐도 수익이 없는 물건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회원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부가세요?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물건들을 검색하실 때는 반드시 부가세를 꼭 체크하시고 검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